2025년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오늘 둘 다 좀 빠졌는데 왜 그랬는지 배경이랑 또 이런 와중에도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는지 그런 핵심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운이 좀 없었습니다. 코스프가 31.91포인트, 퍼센트로는 1.22% 내렸고요. 그래서 2,593.67로 마감했습니다. 2600선원이 깨졌네요. 네, 코스닥도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5.95포인트, 그러니까 0.82% 하락해서 717.67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하락이 좀 결정적인 건 뭐였을까요? 역시 미국 쪽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좀 뛰었어요. 국채금리요? 네, 특히 미국 재무부가 20년 만기 국채 입찰을 했는데 그때 발행금리가 5%를 넘어버렸어요. 5.047%요. 5%면 엄청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작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던 여파도 아직 좀 남아있고,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네.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 대규모 감세 법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붙었습니다. 복합적이네요. 네.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렸고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금리 부담이랑 재정 문제, 이런 외부 요인이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자들 움직임은 어땠나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많이 팔았다고요? 맞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은 양시장에서 같이 펄었어요. 동반 순매도였는데 둘 다요? 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한 4,859억 원, 그리고 기관이 4,320억 원 정도 순매도했고요. 규모가 꽤 크네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한 556억, 기관이 575억 정도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좀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개인들은 반대로 움직였네요. 코스피에서만 9천억 넘게 사고 코스닥에서도 1,000억 넘게 샀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이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뭐랄까, 시장을 보는 시각 차이랄까요? 시각 차이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런 거시적인 불안 요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일단 위험 자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보거나 아하, 저가 매수 기회? 네. 또는 시장 전체 흐름과는 별개로 특정 테마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함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큰 손들은 빠져나가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들어왔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테마가 힘들었고 또 어떤 쪽은 괜찮았는지 좀 볼까요? 네. 먼저 하락한 쪽을 보면 역시 기술주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기술주요? 반도체 쪽인가요? 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글로벌 기술주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1.8% 하락했어요. 미국부터 안 좋았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대표주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1.8%씩 빠졌고요. 최근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한미반도체는 3.5% 넘게, HSP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역시 기술주에는 부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좀 부진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들 주가도 좀 내려갔고 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세액 공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는군요. 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1% 정도, LNF는 3.6% 넘게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조금 내렸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나 조선, 또 풍력,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쪽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성장주 중심으로 좀 타격이 있었네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뜨거웠던 테마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 관련주들. 이건 정말 예상 바뀌었는데요. 네, 맞아요. 갑자기 코로나 테마가 확 불붙었습니다.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중화권에서 코로나가 다시 좀 퍼지는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요. 중화권 재확산 우려. 네. 그러면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마스크 할 것 없이 관련주들이 그냥 다 급등을 했어요.
셀리드, 더 바이오메드,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갔고요. 창한가요? 와, 휴마시스는 무려 26% 넘게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니파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감염병 우려까지 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염병 관련 테마에 돈이 확 쏠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코로나 테마의 급등이네요. 이거 말고 또 오른 쪽은 어디였나요?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우리나라 소비가 좀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 소비 회복 기대감. 네. 그래서 신세계가 한 4% 넘게, 현대백화점도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백화점이나 면세점 관련주들이 좋았고요. 네. 화장품 쪽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잘 진출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요. 오늘 신규 상장한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은 무려 66%나 급등했고요. 와, 66%요? 대단하네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화장품도 강했군요. 또 있나요? 아, 그리고 좀 특이한 테마인데 탈모 치료 관련주요. 탈모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공약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더스 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책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또 원달러 환율이 좀 내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항공주들. 대한항공이 한 2.5%, 아시아나항공도 1.4% 정도 올랐고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그러니까 회사를 나누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바이오시밀러나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4% 넘게 올랐어요. 야, 정말 시장은 빠졌는데 개별 이슈 따라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네요. 250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변압기 수요 늘 거란 기대로 계속 강세인데 오늘도 9% 넘게 올랐고요. 한국전력도 꾸준히 오르면서 1.3% 상승,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바이오메드도 상한가 가면서 신고가였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랑 국채금리 마감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좀 내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전날보다 9.5원 올라서 138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직 불안 심리가 좀 있다는 거죠. 네, 올랐군요. 반면에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랑 10년물 둘 다 조금씩 내리면서 마감해서 그 부분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죠.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부담, 또 재정 우려 같은 큰 변수가 시장 전체를 좀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중화권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특정 정책 기대감, 소비 회복 전망 같은 아주 세부적인 이슈들이 특정 테마들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콘조세 장세였네요. 네, 딱 그랬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흐름들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시장 전체 방향성하고 개별 테마의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시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떤 뉴스 하나, 기대감 하나의 자금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몰릴 수 있다는 걸 정말 잘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시장 전체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늘처럼 특정 이슈에 기댄 테마주 급등 현상, 이게 과연 계속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중화권 방역 상황이나 미국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들이 앞으로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예상치 못한 파장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